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다이아몬드 감정법을 강의할 미래보석감정원 실장 구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트 그레이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커트의 일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형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빛과 다이아몬드의 외관을 이해할 수 있다. 프로포션 분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목표입니다. 먼저 커트의 일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의 일반 지식에서는 유색 보석은 보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유색 보석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무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색의 아름다움보다는 빛의 아름다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빛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연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커트입니다.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연마 상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원석 상태에서는 표면이 거칠고 또는 불투명하기도 하고 황색, 갈색, 회색 등 여러 가지 색들로 둘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내부 전반사에 의해 발산하는 휘광의 매력은 다른 어떠한 보석보다도 뛰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둥근 모양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가장 대표적인 컷 형태입니다. 이외에도 페어, 마키즈, 오벌, 하트, 에메랄드, 스퀘어, 바게트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 연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을 제외한 나머지 컷을 펜시 컷 또는 페인트 쉐이프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CUT, 컷으로 통칭이 되지만 컷 또는 커트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컷은 연마된 특정 형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릴리언트 컷, 오벌 컷 이런 식으로 형태를 지칭할 때 컷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커트는 연마된 상태의 등급을 지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등급의 커트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컷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컷 형태입니다. 또한 가장 전통적인 컷 형태이기도 합니다. 크라운 전체에 33개의 면, 즉 33개의 패킷을 갖고 있으며 퍼빌리언 전체에 24개 또는 25개의 면, 패킷을 갖고 있습니다. 방사상형의 원형 컷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 브릴리언트라고 말하면 이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은 연마 역사의 초창기인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다이아몬드 컷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보통 연마사들의 경험에 의존을 했습니다. 연마사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연마가 됐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부터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 이것을 이론적 계산을 통해서 과학적인 연마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지니고 있는 특유한 빛의 굴절과 분산, 경도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들은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산시킬 수 있게 각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비율이 고안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각 패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운 면입니다. 크라운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의 윗부분, 상부를 얘기합니다. 크라운 전체에 33개의 면을 갖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테이블 패시, 즉 크라운 중앙 부분에 팔각형의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패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테이블 주변으로 삼각형의 면들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의 면들은 스타 패시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 스타 패시 그 닿아 있는 면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면을 베질 패시라고 불립니다. 이 베질 패시는 총 8개의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면들입니다. 이 면들은 대부분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퍼거들 패시라고 불립니다. 이 면은 총 16개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빌리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빌리언 면은 총 25개, 2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개수가 다른 이유는 튤릿의 유무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로우어 거들입니다. 로우어 거들은 삼각형 형태의 거들과 닿아 있는 면을 말합니다. 총 16개의 개수를 갖고 있는 면입니다. 다음으로는 퍼빌리언 메인 패시입니다. 퍼빌리언 메인 패시는 총 8개를 갖고 있으며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릿입니다. 큐릿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마사에 따라서 연마를 하냐 안 하냐로 구분이 됩니다. 연마를 하는 경우에는 팔각형의 하나의 면이 나오고 연마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뾰족한 점 형태의 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연마를 한 경우에는 1개, 연마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0개로 쳐서 퍼빌리언 전체 면은 25개에서 24개의 범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은 1919년에 연마사 마셜 톨코스키가 계산된 불량 형태를 최초로 고안을 했습니다. 톨코스키의 브릴리언트 컷은 가장 뛰어난 휘강에 의해 미국에서 표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커트 평가의 기본이 됐습니다. 톨코스키의 브릴리언트 컷은 크라운 높이가 거들 직경의 16.2%, 퍼빌리언 깊이가 거들 직경의 43.1%, 테이블 크기가 거들 직경의 53%, 크라운 높이와 퍼빌리언 깊이의 비율은 1대 2.7%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컷 형태의 퍼센트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브릴리언트 컷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이외의 컷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펜시 컷이 있는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이외의 형태로 연마된 다이아몬드 컷을 전부 다 펜시 컷된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펜시 컷된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건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브릴리언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 즉 펜시 컷으로 연마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쌍정이라는 것이 기억나시나요? 쌍정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브릴리언트로 연마할 경우 중량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펜시 컷 중 첫 번째 형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브릴리언트 컷의 변형입니다. 패시의 수와 배열은 일반적인 브릴리언트 컷과 비슷하지만 때때로 패시의 수와 배열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브릴리언트 컷의 변형으로는 대표적으로 마키즈, 페어, 오벌, 하트 컷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원형의 형태가 오벌컷을 말하며 이 타원형 형태의 양 끝을 뾰족하게 연마한 것이 마키즈 형태입니다. 페어컷은 일반적으로 물방울 형태를 말합니다. 하트컷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트 형태로 연마한 것을 하트컷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는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페어컷입니다. 페어컷의 끝부분, 이 둥근 부분을 헤드 또는 탑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드로부터 내려오는 이 둥근 부분을 숄더, 벨리, 커브라고 말하며 이 뾰족한 포인트로 향하는 부분을 윙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어컷과 오벌컷의 차이는 이 포인트와 윙의 유무입니다. 만약에 오벌컷이라면 윙과 포인트가 없고 헤드, 숄더, 벨리 이렇게 세 가지 부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트컷입니다. 하트컷은 움푹 파인 부분, 이 부분을 클래프트 또는 인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클래프트로부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로브라고 지칭하고 로브에서 내려오는 이 둥근 부분을 벨리, 커브라고 말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윙과 포인트로 페어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마키즈입니다. 마키즈는 양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양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윙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둥근 부분을 벨리, 커브라고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스텝컷입니다. 스텝컷은 브릴리언트의 변형이 아닌 에메랄드 컷과 같이 계단 모양으로 펫과 펫이 서로 평행하게 마주보는 컷의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사각형을 변형시킨 형태가 바로 스텝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텝컷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에메랄드 컷과 그리고 바게트 컷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컷의 형태가 사각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믹스드 컷입니다. 믹스드 컷은 스텝컷의 브릴리언트의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사상형인 브릴리언트 컷과 계단 모양의 스텝컷을 혼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즉, 브릴리언트의 특징과 스텝컷의 특징을 서로 섞어서 연마를 한 게 바로 믹스드 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컷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린세스 컷과 그리고 레디언트 컷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컷 형태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 나비, 별처럼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컷의 형태도 있으며 이 외에도 삼각형, 육각형,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효과란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주변의 빛과의 복합적 관계, 이 속에서 빛과 상호작용을 통해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연마를 잘해서 이것이 빛과 어떻게 효과를 발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컷의 품질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지니고 있는 색과 특유의 광학적 특성인 높은 굴절률, 그리고 스펙트럼의 분산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브릴리언트 컷에서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되어 나타나는 시각적 현상, 즉 광택, 굴절, 전반사 등 요소의 조합으로 휘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나타나는 빛의 현상으로는 연마대 펫에서 반사된 것을 의미하는 광택, 그리고 외부의 빛이 내부로 들어가서 굴절과 함께 다시 외부로 나오는 내부 전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빛이 크라운을 통해서 나오면서 스펙트럼 빛처럼 반짝거리면서 무지갯빛으로 나타나는 분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학적 효과는 크라운 내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페이스업 방향에서 최대의 광학적 효과가 나오도록 하도록 패십과 프로포션을 결정해서 연마사들이 연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광원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짝거림도 있습니다. 여기서 휘광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 먼저 휘광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다이아몬드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광택을 말합니다. 연마된 다이아몬드 내부와 표면에서 반사되는 나오는 모든 백색광의 결합이 바로 휘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요소 중 먼저 광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이란 표면에 도달한 외부의 빛인 광선 중 일부는 내부로 들어가고 다른 일부는 표면에서 반사되는데 이 광택은 외부 표면에서 반사된 빛의 현상입니다. 반사되는 광선과 입사 광선에 있어서는 일정한 곳의 표면에서 수직인 가상의 선,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광선의 반사각과 입사각의 각도는 동일합니다. 이 반사되는 빛의 양은 입사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입사각이 클수록 반사되는 빛의 양은 커집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굴절되어 진입하는 빛의 양은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입사각이 작아지게 되면 반사된 빛의 양은 작아지고 다이아몬드로 굴절되어 진입하는 굴절된 빛의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즉, 입사하는 각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의 양과 굴절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내부 전반사입니다. 내부 전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표면을 통과한 입사 강선의 모든 입사 강선은 굴절이 됩니다. 빛의 굴절은 광학적인 밀도가 낮은 매질에서 높은 매질로 이동할 때 법선 쪽을 향해 일어납니다. 광학적인 밀도가 높은 매질에서 낮은 매질로 들어가게 되면 법선에서 먼 방향으로 굴절이 일어납니다. 즉, 이 두 매질 사이에 밀도차가 클수록 원래 빛의 방향으로부터 빛이 꺾이는 각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보석보다 밀도가 더 높은 매질입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 내부로 이동하는 광선은 법선 쪽으로 다른 보석에 비해 비교적 많이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광선은 법선에서 먼 방향으로 굴절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 법선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법선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빛의 설명을 위해서 광학적으로 밀도가 높은 매질의 표면에 수직으로 그은 가상의 선을 말합니다. 즉, 이 법선에 따라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는 입사각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도가 높은 매질에서 낮은 매질로 광선이 진입할 때는 일정한 각도의 범위에서 일어나며 최후의 굴절각, 즉 최후의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보석 내부에서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광선이 입사하게 되면 보석 외부로 빛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광선이 입사하게 되면 광선 모두가 반사되는데 바로 이것을 내부 전반사라고 합니다. 내부 전반사의 설명드리자면 먼저 N은 법선, I는 입사각, E는 입사광선, E1은 반사광선, 소문자 G는 굴절각, 그리고 G는 굴절광선, S는 입사된 빛의 일직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빛의 이 방향을 따라서 다이아몬드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G의 각도만큼 꺾여서 대문자 G의 방향으로 빛이 직진하게 되는데 여기서 닿는 퍼빌리언 면에 임계각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전반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게 되면은 반대면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임계각보다 각도가 크다면은
다시 다이아몬드 내부로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내부 전반사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전반사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꺾이냐에 따라서 내부 전반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나에 따라서 반대로 빛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림에서는 2D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계각이 단면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다이아몬드는 2D가 아닌 3D이기 때문에 임계각 모양은 일반적으로 원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즉, 보석의 굴절률이 높을수록 임계각의 즉 원뿔 형태는 작아지고 보석의 굴절률이 낮아질수록 원뿔 형태의 임계각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임계각은 24.5도입니다. 수종의 임계각은 40.3도, 합성 큐빅 시르코니아, CG,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큐빅이 바로 합성 큐빅 시르코니아입니다. 이 CG의 임계각은 27.8도입니다. 이 임계각 따라서 내부 전반사가 많아지냐 작아지냐가 결정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임계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24.5도입니다. 따라서 수정에 비해서 임계각의 각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원뿔 형태로 그려진 게 임계각입니다. 첫 번째로 다이아몬드 크라운 면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퍼빌리언 면에 닿았을 때 이 원뿔형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내부 전반사가 이루어집니다. 내부 전반사로 반사가 돼서 반대편 퍼빌리언 면에 닿았을 때도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닿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내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난 빛은 테이블로 향하게 되고 테이블에 향했을 때 그때서야 임계각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테이블 위로 빛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페이스업으로 관찰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수정에 비해서 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수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의 임계각보다 크게 됩니다. 원뿔형의 임계각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지만 두 번째에서는 내부 전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편 퍼빌리언 면으로 빛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랑 비교를 했을 때 다이아몬드보다 광채, 즉 빛나는 게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부 전반사는 퍼빌리언 깊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퍼빌리언이 너무 깊은 경우에는 어둡게 보이고 너무 얕은 경우에는 휘감과 분산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왼쪽에서 너무 깊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전반사가 일어나지만 두 번째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너무 얕은 경우인데 너무 얕은 경우에도 첫 번째에서 내부 전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산입니다. 분산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면으로 이루어진 프리즘에서 광선의 방향이 변하면서 백색광이 무지갯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의 일부 파장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매질을 통과할 때 다른 파장보다 더 느려지고 더 많이 굴절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에서는 보라색과 청색의 파장이 가장 느리고 많이 꺾이는 반면 적색의 파장은 비교적 속도가 빠르고 굴절이 덜 꺾이게 됩니다. 즉, 이 차이로 인해서 스펙트럼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라색 광선과 적색 광선 사이의 굴절률 차이 정도를 이용하면 수학적으로 다이아몬드 분산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분산은 천연의 어떠한 보석 물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 분산이 높은 몇 가지 유사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분산은 0.044,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의 분산은 0.060, 합성 모이사나이트의 분산은 0.104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큐빅과 모이사나이트가 분산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효과를 이용한 빛과 다이아몬드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마가 잘 된 다이아몬드의 커트의 품질은 빛과 다이아몬드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상적인 프로포션으로 연마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중량, 컬러, 클래리티가 높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다이아몬드에 비해 더 밝고 아름다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광학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커터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아름다움은 브라이트니스 또는 브릴리언스, 파이어, 신틸레이션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브릴리언스로 많이 통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릴리언스보다는 브라이트니스의 단어가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라이트니스입니다. 연마사는 크라운을 통해 들어간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퍼빌리언에 부딪히고 다시 반대편 퍼빌리언 패시트에 반사하여 결국 크라운 쪽으로 되돌아하도록 연마합니다. 즉, 내부 전반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높은 광택에 기인합니다. 굴절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빛이 표면에서 반사하고 표면의 상태가 평평하고 균일할수록 깨끗한 반사를 보입니다. 만약 뿌연 유리나 다이아몬드 거들같이 표면의 질감이 균일하지 않거나 울퉁불퉁한 평면은 여러 각도에서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 방향으로 빛을 반사합니다. 때문에 빛이 뿌옇고 확산된 형태의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높은 굴절율과 뛰어난 경도 덕분에 우수한 연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브라이트니스 등급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예상 커트 등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는 엑설런트, B는 굿, C는 푸어 등급의 커트입니다. 즉, 브라이트니스가 얼마나 잘 올라오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커트 등급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브라이트니스가 많이 올라오는 A가 엑설런트, 그리고 브라이트니스가 올라오지 않아서 어두워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푸어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석의 연마된 표면은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굴절율과 경도 때문입니다.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빛이 표면을 90도에서 부딪히면 전체의 약 17% 정도는 반사가 되고 나머지 83%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리는 같은 조건에서 겨우 4% 정도만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즉, 이렇듯 브라이트니스의 강도는 굴절율, 경도, 프로포션, 연마 상태, 폴리시, 투명도의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어입니다.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은 다이아몬드의 분산 효과를 표현하는데 파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움직일 때 알맞은 강원 아래에서 보이는 무지개빛이 바로 파이어입니다. 이 파이어는 패시트의 배열과 패시트 사이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같은 분산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파이어 양이 달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파이어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요소에 의해서 페이스업에서 볼 수 있는 파이어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빛이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는 각도입니다. 백색광은 다이아몬드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앞서 얘기한 파장간의 속도와 꺾이는 각도의 차이에 의해서 스펙트럼 색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입사각이 커질수록 굴절 각도도 커지게 되고 굴절각이 커지면은 꺾이는 각도 차도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분리된 빛이 내부 전반사에 의해서 다시 크라운 패시트에 또 입사되는 각도에 따라서도 좌우가 됩니다. 임계각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큰 각도로 나갈 때
최대의 분산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90도로 크라운 면에 부딪히게 되면 분산이 최소한의 효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계각 안의 범위인 23도로 일어나게 되면 분산의 효과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선이 다이아몬드 내부 펫잇에 반사되는 횟수입니다. 분산은 빛이 반사하고 굴절할 때마다 증가합니다.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 내부에서는 앞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내부 전반사가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된 광선이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멀리 이동할수록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고 더 많은 스펙트럼 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까 얘기한 보라색과 적색 파장의 속도와 굴절 각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펫잇의 접합성입니다. 빛이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특히 낮은 각에서 스펙트럼 색으로 분리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각색의 파장이 펫잇의 접합선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완전히 분리되어 지각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색은 다이아몬드의 파이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큽니다. 네 번째는 조명입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확산 조명은 주변의 벽과 가구에서 반사됩니다.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향하는 빛은 모든 각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모든 각도로 들어오는 빛은 브라이트니스는 강조하지만 오히려 파이어는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방향성 있는 조명, 예를 들어 집중 조명이나 국부 조명은 정해진 각도로만 다이아몬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밝은 조명은 어두운 부분과 대조되어 다이아몬드의 파이어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합니다. 즉, 형광등과 백일등의 혼합은 브라이트니스와 파이어를 균형 있게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A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형광 강원 아래에서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서는 브라이트니스만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 B 사진은 백열광원 밑에서 다이아몬드를 관찰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A에서 보았던 브라이트니스는 없지만 파이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과 백열광원을 동시에 쪼이게 되면 C 그림처럼 브라이트니스와 파이어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로 테이블 크기와 관련된 크라운 펫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크라운은 테이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외의 면이 작아지게 되고 테이블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외의 면이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운의 테이블 면에서는 브라이트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테이블 외의 면에서 파이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테이블 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어가 작아지게 되고 테이블 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파이어가 커지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틸레이션입니다. 신틸레이션은 스파클과 패턴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스파클은 빛의 반짝임입니다. 즉, 표면에서 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스파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밝고 어두운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 배열, 대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부분은 표면과 내부의 반사로 밝게 보이는 것이며 어두운 부분은 빛의 누출이나 다이아몬드 주위에 있는 어두운 물체의 반사로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고 어두운 이 대조와 배열에 따라서 패턴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파클과 이 패턴 두 가지 요소로 종합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틸레이션은 높은 크라운이나 깊은 퍼빌리언에서 표준 치수의 크라운이나 퍼빌리언보다 다이아몬드를 훨씬 어둡게 만듭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페이스업에서 외관의 매력을 낮추게 하는 어두운 부분이
선명하고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외관을 만드는 패턴의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아몬드 패턴이 지나치게 어둡다면 연맛이 원석에서 최대의 중량을 얻기 위해서 표준 치수와 다르게 일부러 빛의 누출을 일으키고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연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PCI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텔레포펫이 바로 안에 나타나는 희미한 회색의 거들 반사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크 센터 또는 네일 헤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테이블 중앙에 나타나는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PCI와 다크 센터는 다이아몬드 외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신틀레이션의 양은 반사 가능한 패싯의 숫자와 크기 또는 패싯의 각도와 프로포션 그리고 패싯 연마의 질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신틀레이션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에는 패싯을 추가하여 반사되는 패싯의 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너무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패싯의 면을 줄여서 반사되는 면의 면적을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시각적인 추정으로 커트 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패싯들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이아몬드 내부에서는 빛이 상호작용하여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십 개의 거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기본 프로포션들과 패싯들의 정렬이 이러한 상호작용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커트 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모든 각도와 패싯은 되돌아오거나 빠져나가는 빛의 양에 영향을 줍니다. GIA에서는 D에서 Z 컬러 범위에 걸쳐서 모든 클래리티의 표준 라운드 블리언트 컷에 다이아몬드를 위한 커트 등급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발전시킨 등급은 엑설런트, 베리굿, 굿, 페어, 푸어 5단계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5등급으로 구분된 커트 등급은 치수를 추정하기 전 먼저 다이아몬드의 잠재적인 커트 등급을 추정하기 위해서 외관에 의한 시각적인 관찰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명 환경입니다. 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조명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달라 보이게 됩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가구 및 감정사의 머리나 옷 등 모든 것은 빛을 반사하므로 표준화된 관찰 환경과 중성색의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상 조명이나 탁상용 램프에서 나오는 형광 조명은 다이아몬드의 브라이트니스를 평가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파이어를 억제합니다. 반면에 펜라이트와 같은 집중 조명은 파이어는 강조하지만 조명이 너무 강해서 다른 요소를 압도하여 보석의 외관을 어둡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덕이라는 기구는 커트의 시각적인 평가를 위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관찰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덕에서는 브라이트니스와 페이스업에서의 패턴을 판단하기 위한 일광과 도미랑 형광 조명, 그리고 파일을 판단하기 위한 LED 조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깨끗이 닦은 후 중성색의 트레이에 페이스업으로 다이아몬드 덕의 조명이나 다른 환경에서 세팅을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브라이트니스와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광 조명을 먼저 사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석이 얼마나 생기있게 보이느냐, 즉 반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브라이트니스를 엑설런트, 베리굿, 굿, 페어, 푸어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밝고 어두운 부분들 간에 보이는 대조와 조화 양을 평가하여 같은 등급인 엑설런트, 푸어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중 조명을 사용해서 파이어를 평가합니다. 파이어의 섬광을 기준으로 해서
엑설런트부터 푸어 등급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숨겨진 중량, 극도로 얇은 거들, 대칭이라 불리는 패킷의 배치와 형태에서 보여지는 명백한 변형 등을 다이아몬드의 프로파일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표면 상태, 즉 연마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렇게 최초의 커트 등급 추정은 브라이트니스와 파이어 및 패턴의 처의 등급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니스와 파이어 등급은 베리굿 등급, 패턴 등급은 굿이 나왔으면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의 커트의 추정적인 등급은 굿으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평가 이후에 최종적인 커트 등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다이아몬드 프로포션 치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프로포션 측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포션은 감정사가 면밀히 검사한 각 비율의 분석을 거쳐서 프로포션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사는 발생할 수 있는 대칭 이상 및 외부의 특징과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지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커트 등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관찰한 모든 특징의 단면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프로포션을 이해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감정, 판매, 구매 등의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감정선만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대략 시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프로포션의 구성 요소는 거들 직경, 테이블 크기, 전체 깊이, 크라운의 높이 또는 크라운의 각도, 거들 두께, 퍼빌리언 깊이 또는 퍼빌리언의 각도, 그리고 트릿의 크기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등급의 평가는 엑설런트, 베리굿, 굿, 페어, 푸어 5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원석 상태의 다이아몬드를 최적으로 연마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이상적인 커트 비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칸디나비안의 표준 컷입니다. 이 두 가지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프로포션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알려진 컷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들 직경을 100으로 잡습니다. 이 거들 직경을 100으로 잡았을 때 퍼빌리언 깊이가 몇 %인지, 그리고 크라운의 높이가 몇 %가 되는지, 그리고 테이블의 사이즈는 몇 %이며 크라운의 각도와 퍼빌리언의 각도가 각각 몇 도인지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연마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아이디얼 컷과 스칸디나비안 표준 컷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블의 사이즈와 크라운의 높이가 다릅니다. 이 위의 비율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테이블 사이즈와 크라운 높이의 비율이 다른가 하면은 이것은 어떤 것을 더 아름답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테이블의 사이즈에 따라서 브라이트니스 또는 파이어가 달라지게 되고 또는 면의 크기나 면의 개수에 따라서 신틀레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아름다워 보이냐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포션 측정 기구입니다. 프로포션 측정 기구는 어떠한 비율로 얼마나 연마가 되었는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커트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포션에 관계되는 구성 요소인 거들의 직경, 그리고 테이블의 크기, 그리고 전체 깊이, 그리고 크라운의 높이 또는 크라운의 각도, 그리고 거들 두께, 퍼빌리언 깊이 또는 퍼빌리언 각도 등을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측정 기구로는 레버리지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게이지는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쥐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사이즈이며 최대 25m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왜 25mm까지 측정이 가능하냐면은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커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버리지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디지털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레버리지 게이지입니다. 왼쪽 사진은 거들의 직경을,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이 거들의 직경은 9.42mm로 이 사진을 보시면 바늘이 9.42mm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전체 깊이를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다이아몬드에 튤립과 테이블이 물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깊이에 측정을 했을 때 사이즈는 5.65mm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5.65mm를 바늘이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바늘로 어느 숫자를 가리켰냐에 따라서 그 수치를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버리지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작은 나사식 핀이 제공이 됩니다. 이 나사식 핀을 세팅을 하게 되면 세팅된 다이아몬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사이즈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레버리지 게이지의 디지털 게이지입니다. 보시면은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화면에서 5.65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즉 다이아몬드의 전체 깊이가 5.65mm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날로그 게이지보다 디지털 게이지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포션 스코프입니다. 다이아몬드 외형을 스크린에 투시시켜 프로포션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즉, 앞에 거는 수치를 직접 자로 재듯이 하나씩 재었다면 이것은 스크린에 투시시켜서 투시시킨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거들 직경을 100으로 기준을 잡고 각 부위에 테이블 크기, 그리고 전체적인 깊이, 그리고 크라운 높이, 거들 두께, 퍼빌리언 깊이 등 이것들을 비율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프로포션 측정 기구는 비율 및 대칭을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앞에 레버리지 게이지 같은 경우는 수치를 직접 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야 되지만, 이 프로포션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몇 퍼센트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 프로포션 스코프에서는 거들 직경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의 백분율과 각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깊이, 테이블 크기, 크라운 각도, 크라운 높이, 퍼빌리언 깊이, 퍼빌리언 각도, 그리고 거들 두께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중심에서 테이블이 벗어난 경우 또는 중심에서 튤립이 벗어난 경우, 그리고 라운드 브릴리언트가 정원형이 아닌 원형에서 벌어진 편차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바로 프로포션 스코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원통형 밑에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하고 화면에 이 다이아몬드의 퍼센트를 알 수 있는 수치가 뜨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 화면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이 프로포션 스코프를 통해서 테이블의 크기의 측정을 해보았는데 바로 그것이 6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입니다. 이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는 1990년대 두 개의 회사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커트 평가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스캔하고 스캔한 자료들을 모아서 프로포션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계산하는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는 수작업 또는 프로포션 스코프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나성만 분석이 가능하며 매우 고가의 장비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광학적 측정 기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의 테크놀로지 다이아 비전과 레이저 각인 기능이 있는 다이아 스크라이브와 오기 시스템의 메가스코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적인 감정기관에서는 이런 광학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프로포션을 측정합니다. 이 프로포션을 측정하게 되면 정확한 테이블 사이즈가 또는 몇인지 또는 비율이 몇인지 앞에 얘기했던 레버리지 게이지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고 또 프로포션 스코프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기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레버리지 게이지보다 또는 프로포션 스코프보다 이 기기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페어나 오벌 쉐이프의 둥근 끝부분에 인접한 양쪽 가장자리를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로브, 2번 포인트, 3번 윙, 4번 숄더. 정답은 4번 숄더입니다. 로브는 그 둥근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며 포인트는 끝을 얘기합니다. 윙은 이제 그 포인트로 연결되는 부분을 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브의 양옆에 있는 둥근 부분이 숄더인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에서 가장 크며 크라운의 맨 위에 있는 패짓은 무엇일까요? 1번 어퍼거들, 2번 스타, 3번 테이블, 4번 베즐. 정답은 3번 테이블면입니다. 여기서 어퍼거들은 크라운에서 봤을 때 거들의 가장자리에 있는 16개의 면을 어퍼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타 패짓은 테이블에 바로 붙어있는 삼각형의 패짓을 얘기하고 베즐은 스타 패짓과 닿아 있는 사각형 형태의 8개의 면을 베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펜시 형태로 연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화려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2번 펜시컷의 가치가 높음으로, 3번 최대 중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4번 유행을 따라서. 정답은 최대 중량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컷의 형태라고 하면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원색에 따라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연마할 경우 중량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원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석들을 중량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최대 중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연마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패짓의 명칭과 수가 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테이블, 2번 스타 패짓 8개, 3번 어퍼거들 8개, 4번 큐릿 2개. 정답은 스타 패짓 8개입니다. 여기서 테이블은 한 개의 숫자를 갖고 있는 면입니다. 그리고 어퍼거들은 8개가 아닌 총 16개의 면을 갖고 있고 큐릿 같은 경우에는 1개 또는 0개의 면을 갖고 있는 패짓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입사된 광선이 임계약보다 큰 각도로 내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크라운으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부 전반사, 2번 분산, 3번 스파클, 4번 스펙트럼.
정답은 1번 내부 전반사입니다. 여기서 분산은 4번 스펙트럼 효과로 일어나는 빛이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스파클은 면 하나하나가 빛을 반사시키는 면의 반짝거림이 바로 스파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내부 전반사입니다. 이제 5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강에서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기본 컷인 라운드 브릴리언트는 크라운 면과 퍼빌리언 면, 그리고 거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라운에는 테이블, 스타, 베즐, 어퍼 거들 등 총 33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퍼빌리언은 로우어 거들, 그리고 퍼빌리언 메인, 튤립 총 25개에서 2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가 25개에서 24개인 이유는 튤립이 있냐 없냐, 즉 튤립의 유무에 따라서 24개냐, 25개냐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시컷에서는 대표적으로 마키즈, 페어, 오벌, 하트 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펜시컷은 대부분 중량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연마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광학적 효과로 광택, 내부 전반사, 분산 세 가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다이아몬드 외관은 내부 전반사 효과와 전반사 효과인 브라이트니스와 분산 효과인 파이어, 반사 효과인 신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프로포션 측정에 앞서 시각적인 추정으로 커트 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프로포션의 분석은 전체적 길이와 비율, 대칭성 등 각 요소를 분석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트 등급은 엑설런트, 베리굿, 굿, 페어, 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션을 측정하는 기구로는 레버리지 게이지, 프로포션 스코프,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5강에서는 프로포션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는 커트 그레이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